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분 전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밝혔습니다. 영주권자 자격을 영어를 할 줄 알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웰페어를 타기 위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대학에서 백인 학생을 차별하는지를 조사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고 북한을 침략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대화 대상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성 정치인들은 군사 옵션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반복합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시행이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큰일이고 이 정책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줄인다고 워싱턴 포스트 일본 지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는 미국과 중국, 구소련, 베트남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 민간 외교가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오피니언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세금 인상안을 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는 돈 잘 벌리는 시장인데 보복당하는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해병대 장군 출신의 백악관 비서실장 기강 바로 세우기가 적어도 며칠은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조차 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들에게 했다는 거짓말하라는 충고에 대한 미국 부모들의 역겹다는 반응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민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 조금 그 구체적인 그 시행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광고를 듣고 나서 전해드리겠는데 이민자에 관한 이민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그 방송국이 일반 그 상업 그런 형태를 띈 집단과는 조금 다른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뉴스도 하고 소셜 라이프를 전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수 인종의 미디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직원들마다 동료들마다 엇갈립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그 이민자들 영어도 해야지 되고 뭐 하는 이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늘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그 구체적인 앞에 나타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좀 그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결국은 어디까지 오는가까지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그 이민 정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아가서는 인종에 대한 그 생각이나 미국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단순히 그저 그 뭐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뭐 그런 것에 그 연관시켜서 볼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행정부 자체가 완전한 그 로드맵을 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또 미국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국 언론도 약간 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CIA 국장 말을 사설로서 지지하고 어제는 그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무조건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 주도의 중국만 믿지 말고 이런 것이고 오늘 그 한국 언론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 관련 사설 안 썼거든요. 뭐 제가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오피니언란에 뭐 오피니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오피니언 자체가 완전히 그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도쿄의 그 지국장이 아나 파이필드가 뭐 이와 연관된 이슈를 썼고 또 다른 사람도 썼고 아마 그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북한 관련 쓴 것은 나흘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피니언을 사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에서 궁금하고 중요하고 이게 이런가 하고 긴장하는 부분은 린지 그레함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얘기한 전쟁도 옵션이다 하는 그 부분일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어떤 말을 한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정치인은 상원 의원은 100명이나 있고 하원 의원은 435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의원이 설령 외교관계위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얘기가 미국의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이 서로 다르신데 이런 다른데 의견을 가지고 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고요. 먼저 그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대한 백악관의 대변인의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그 자세히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제 정말 햇살 좋은 봄날에 그 린지 그레함 그 공화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내가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얘기다. 전쟁도 옵션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뭐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숨져도 뭐 우리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If there's going to be a war to stop him, it will be over there.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ey're not going to die here. And he's told me that to my face.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모닝쇼니까 모닝쇼의 남자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을 좋은 옵션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린지 그레함 그 상원의원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계속 해나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 내가 대통령을 좀 알고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의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함뿐만이 아니라 H.L. 맥메스터가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린지 그레함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 린지 그레함이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 옵션 쓰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프리엠티브 선제 공격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벤티브 좀 막기 위한 방어용 공격을 군사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언제 그 본인에게 어떤 형태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또 해석을 더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 해석을 더 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그 지나치게 신중하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백악관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먼저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그 기자들이 여러 명이 질문을 하더군요. 이제 아침 모닝쇼가 끝났고 린지 그레함의 이 얘기를 들은 뒤에 뭐 남자 기자, 여자 기자가 세라 그 허커비에게 계속 물어보는데도 물어봤을 때의 그 단순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는 좀 그 강하게 그 본인의 느낌을 강하게 말하는 그 편이다. 그저 그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Is somebody lost for those directions? Sorry, I just keep hearing somebody's phone talking or something. Yeah, it's very distracting. North Korea is to destroy North Korea. 앞에는 뭐 필요 없는 얘기였고요. 잘 못 들었다는. Look, the president obviously has been very outspoken about how he feels about North Korea. We're weighing all options, keeping all options on the table. And as we've said many times before, we're not going to broadcast what we're going to do until that happens. 네, 계속 들어왔었던 얘기의 반복일 뿐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세라 허커비의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말 자체가 그저 그 준비돼 있던 말을 하는 그런 그 정도이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말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이제 그 본인이 이 얘기를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빨리 말하고 보통 이제 그럴 때 대변인이 빨리 끝내고 싶으면 말의 속도를 빨리 하면서 그 질문을 한 기자에게 눈치를 주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본인의 그랬습니다. 말 끝내고는 바로 다른 기자에게 질문권을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기자가 또 물어봤었을 때도 똑같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린지 그레함 그 한 명의 그 정치인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의 그 외무장관이요. 렉스 틸러슨 외무장관이 이제 아시아 그 순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적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도 아니고 미국은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만 된다. 이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We are not your enemy. We are not your threat, but you are presen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us, and we have to respond. 네, 그 미국을 we 그리고 북한을 you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한 말이 미국은 북한과 함께 we, you라고 표현을 하면서 함께 앉아서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옵션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대화 옵션보다. 평양이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를 중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도 않고 38선 북쪽으로 군인도 보내지 않을 것을 북한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과 관련 있는 국가들이 북한의 핵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한다고 압박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주변 국가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중국 책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과도 약간 다른 입장이에요. 대통령은 실망했다 중국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분명히 중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이 아주 그 특별한 관계를 북한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관계를 똑같은 단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유닉, 한 번은 스페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과 북한이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중국에 계속 요청할 겁니다. 이게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거든요. 문제는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의회나 백악관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씩 이제 그 다른 입장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이 여러 가지 그 군사 보고서가 들어간 지 꽤 됐잖아요. 이제는 북한에 관해서 검토가 뭐 거의 끝나갔을 것 같기도 한데 끝났다거나 이미 확실한 것을 정하지 않았고 정할 수가 없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신경을 분산을 해야지 되고 국무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한국의 대사도 파견되지 않았잖아요. 국무부예요. 국무부라는 이제 큰 그 틀을 만약에 예를 들어 요즘 수박철이니까 수박이라고 생각해 보죠. 수박이라는 큰 덩어리가 국무부예요. 그럼 수박 속이 꽉 차고 빨갛게 익고 해야지 딱 쪼갤 때 소리도 아주 상큼하게 나면서 딱 먹을 때 내용이 알지잖아요. 실해서 맛있죠. 시원하고 달콤하고. 지금 국무부는 어떤 형태냐면요. 한국의 외교관을 그 대사를 파견하지 못할 정도로 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텅 빈 수박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가 여러 가지로 너무 그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어떤 그 외교관을 그 파견하고 여기에 큰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무부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대체로 그 국무부는 이제 외무부니까 큰 흐름을 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도
그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그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이스라엘, 러시아, 또 뭐 중국, 일본, 그 북한이 이제 맨 앞쪽으로 나오지만 이런 거 이슈인데 너무나 그 대응 자체 같은 것이 다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못해 대통령이 지금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공화 민주화할 것 없이 통과시킨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니까 제재를 해야지 된다. 이 결의안에 마지못해 지금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무부에서 그 대통령 그 행정부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다른 잡을 찾아갈 사람은 이미 다 찾아갔고 나갔는데 채우지는 않고 하니까 텅 빈 수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힘이 없고 백악관은 그런 일로 힘이 없고 해서 아직 아무 일도 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른다 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죠. 레온 파네타 전 뭐 국방장관도 지냈고 또 CIA 국장도 지냈고 백악관 비서실장도 했고 민주당입니다. 레온 파네타가 얘기하기를 둘 다 필요한 거죠. 강한 군대와 외교. You need a strong military effort. You need a strong diplomatic effort if there's going to be any hope of dealing with North Korea. 시간도 없고 또 뭐 옵션도 별로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 군사 옵션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그 줄어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함에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백악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린지 그레함 의원에게 한반도에서 일어나서 뭐 수천 명이 숨지던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한국에 미국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살고 있고 미군만 2만 8천 명에다가 그들의 가족 또 그 IMF 이후에 한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그 기업인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니면 뭐 미국 가족들도 거기에 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군사 옵션은 그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꾸만 후원해 주시는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그 북한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좀 후반부에 그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여행 금지령을 발표를 했고 이제 30일 뒤에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그 특파원 보도 그리고 그 어피니언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과는 연관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이제 그 뭔가 리셋 기회로 삼아야지 된다. 군사적인 그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설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제 그 테드 크루즈 그 상원 의원이 어피니언을 보냈거든요. 그와 비슷한 내용의 테이블로 북한을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된다는 그것을 그 어피니언 난에 실렸기 때문에 사설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작은 문제예요. 저희가 이게 직업병이에요. 항상 뭔가를 더 작은 것이라도 더 가깝게 사실에 가깝게 가려고 하고 틀리면 고치려고 하는 직업병이긴 한데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걸 왜 말씀드리냐면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제 뭐 겨우 그 몇 년 정치인 생활을 한 티파리가 그를 그 연방 상원 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지난번에 이제 예비선거에 출마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은 한국의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훨씬 낮은 높이로 깊이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 글도 본인이 다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쓰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오히려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그 굳게 먹고 좀 그 찬찬히 침착하게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 가지 그 미국 관련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이제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그 발표를 끝냈는데 옆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안을 지지하는 조지아주의 그 상원 의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였던가요? 어떤 주였던가? 알칸소 상원 의원과 함께 Raise Act라고 해서 이민 그 시스템을 그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 스킬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웰페어만 받고 뭐 이런 그 얘기도 실제로 했어요. 웰페어 받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영주권 주지 않겠다. 영어를 해야지 되고 재정적인 그 본인이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을 본인과 가족 것을 입증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This act will reduce poverty, increase wages, and save taxpayer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It will do this by changing the way the United States issues green cards to 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Green cards provide permanent residency, work authorization.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돈도 더 많이 그 벌게 하고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Issuing record numbers of green cards to low-wage immigrants. 네, 그 부분 정확한 부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This competitive application process will favor applicants who can speak English,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demonstrate skill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economy. The Raise Act prevents new migrants. 네, Raise Act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그 의원들은 뭐 당연히 그 지지를 하고요. 그런데 또 일부 그 이민 그 관계자들은 이 안에 대해서 조금 그 비관적인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merit based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이민자들이 그 많이 그 해왔었던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고 소수인종의 그 이민자들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측에서는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일반 그러니까 합법 이민까지 처음에는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 벽을 세운다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합법 이민도 H-1B 비자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그 영주권자라고 그린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주권자. 그래서 이런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이민을 굉장히 그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 전반적으로요. 뭐 세세한 것은 말할 필요 없이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그다지 그 환영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다. 그렇게 될 때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른 그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함께 뭐 우리들이 많이 그 사실은 자녀분들 대학 보내고 할 때 저임금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다른 인종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경제가 많이 그 이끌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현실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막을 때도 좀 그 갖고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처신을 굉장히 우아하게 하죠. 이때의 우아함이라는 위선이 없는 인간적인 우아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전에 했었던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뭐 스킬도 별로 없으면서 미국의 웰페어만 타러 왔잖아. 이렇게 대통령의 뜻이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민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던가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을 그렇게 볼 때는 이민으로 이만큼 성공한 그 미국의 그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방 법무부에서도 이 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미국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학이 백인 학생들을 차별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랍니다.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스페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메모를 관계자에게 다 보냈는데 이 스페셜 프로젝트 어떤 일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는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잖아요. 민권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지명자가 헤드로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겠고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너무 시험 성적이 좋은데 좋다고 평가받는 대학교에서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그 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플러스가 된다 해서 다른 히스패닉이라든가 또 블랙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훨씬 좋아야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하버드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던데요. 최근에 제가 The Girl at the Baggage Claim이라는 그런 클레임이라는 그 중국계 차이니스 아메리칸 그 여자 작가가 쓴 그런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그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뭐 우리에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한 가지가 여러 가지로 다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인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백인에 초점을 맞추고 백인 대 소수인종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것도 좀 추가 내용 발표는 안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지금 행정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봐야지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해병대 그 사성 장군 출신이 되고 나니까 존 켈리 분위기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었대요. 여전히 그 안에서 비밀의 말이 새어나오는 것은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일단 그 백악관 집무실 문이 전에는 미팅 중에도 활짝 열려 있었대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할 때부터 웰컴하는 스타일로 웰컴은 하는데 듣는 말에는 웰컴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것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을 새로운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추려내면서 일정한 트랙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그 대통령 집무실 문은 꽉 닫히고 비서실장이 모든 걸 컨트롤해서 기강을 잡는다고 하는데 기강보다 군기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어떤 부분에는 이 사성 장군에게 좀 그 잘 보이려고 한다. 미팅에서도 긴장된 모습이고 아주 그 샤프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비서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에는 브리핑 받을 때도 뭐 한 장짜리 리포트만 좋아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어서 쫙 볼 수 있게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오래 일해온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슈를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관계자들이 힘들었다. 들으려고 하지도 잘 않고요. 그랬는데 이게 조금 그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레드 쿠슈너, 이방카,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싫어했잖아요. 약하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또 다른 30대의 젊은 경제자문 게리 콘도 굉장히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좀 예의를 갖춘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스 대통령이 진짜 바뀌는가. 문제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쓴 것처럼요. 그런데 진짜 변화하는가. 70살이 넘은 사람이 한 가지는 안 변화한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소셜미디어 트위터 쓰면서 페이크 미디어하고 트럼프의 적들만 오직 진실을 말할 기회인 소셜미디어를 내가 쓰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썼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아들이 러시안 그 변호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 전에 만나서 힐러리 클린턴 떨어뜨리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떠한 것을 제안한다는 인포메이션 준다는 그래서 만났다고 하지 말아라. 입양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라. 라고 아들에게 그 충고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세라 허카비가 백악관 그 브리핑할 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세라 허커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은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아버지들처럼 아들에게 충고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고 얘기 안 한 거예요. G20 정상회담 마치고 공군기로 들어올 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공군기 안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죠. 아직도 뭔가가 정보가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라 허카비 샌더스가 백악관 대변인이 한 번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2번 말을 했어요. As any father would.
어떤 그 아버지 세계에서나 다 똑같은 그런 일.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39살짜리 아이예요. 그래도 아이는 아이죠. 도움을 아버지에게 청했는데 Hey Pop 하면서 what should I say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너 거짓말해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I love it to hear 이렇게 뭐 하고 갔잖아요. 아들은 힐러리 클린턴 떨어뜨릴 정보라고 하니까 정말 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도 그 루스 마커스도 지적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에 수많은 사람이 오피니언을 보냈대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로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미국이 정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변호사도 얘기하던데요. 나는 내 딸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을 해서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형사법만 문제입니까? 사람의 양심, 미국의 양식은 다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오늘 아침에 그 이민 그 새로운 그 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주식시장이 역사적 최고다. 실제로 6개월 전에 18,000이었는데 지금 22,000이 넘었다는 얘기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뭐 애플 때문에 그랬죠. 애플에서 그 뉴스가 나오면 미국의 그 뉴스다. 뭐 캐시 가장 많은 회사니까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그 지적재산권에서 그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뭐 몇 개월 걸리는가 봅니다. 결국은 중국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수입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제재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캠페인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통화 조작을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 뒤에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는 아주 중국에 좋게 할 거예요 하다가 북한에 대해서 별일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무역 대표부가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결론을 내리면 벌을 주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하기 힘들게 하고 테크놀로지 이전도 힘들게 미국과 중국의 벤처 사업도 힘들게 한다는 건데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것을 활용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중반 95년이었었죠.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지고는 국제 무역 분쟁을 지금 거의 그 무역기구가 중재를 하잖아요. 그 무역기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회사가 오랜 동안 그 불만을 그쪽에 제기를 했었는데도 별로 그 고쳐지지 않았어요. 특히 뭐 이제 마이크로칩, 뭐 무인 자동차, 사이버 안보법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겸사겸사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국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그 돈이 잘 벌리는 시장이거든요. 미국의 테크놀로지 회사 같은 경우, 미국의 농부도 중국에 많은 것을 수출을 하고 자동차 제조업계는 물론이고요. 이제 중국이 걸음마 단계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그 보복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말로는 시원한 것 같지만 결과는 봐야지 되는 거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이제 세금 개혁안을 문재인 행정부가 대통령이 들고 나왔는데 그게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간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했어요. 제목에도 소제목에도 그렇게 붙이고 큰 제목에는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세금 개혁. 그래서 이제 그 야당 신문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기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 지금 기업 세금 그 법인세율을 줄이려거나 그러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계 경쟁력 높이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비즈니스 투자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의 좌파 성향의 정부는 부자와 부자 개인과 큰 회사에 세금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뭐 국회를 통과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늘려가고 있는데 가정의 수입을 올려주고 일자리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인 전임자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보수인 전임자 그 대통령은 큰 그 제조업의 수출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해서 뭐 5년 동안 뭐 정부가 좀 지출도 많이 하고 81만 개 공공 일자리 뭐 만들고 소방관 등등 해서요. 그리고 이미 정부 보조가 뭐 100억 달러 정도는 나갔다죠. 최저임금 올리고 뭐 한다는 등등 해서 그래서 부자에게는 그 1년에 한 50억 달러를 이 안이 통과되면 더 거둘 수 있다. 개인소득세를 고소득자에게 2% 올려서 뭐 44만 4천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요. 미국보다는 높네요. 그래도 그 고소득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27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기업 세금은 1년 순이익이 1억 8천만 달러 이상인 회사는 3% 그 올린다 뭐 해서 최종적으로 25%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 이게 그 올라가지 않았었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내렸었잖아요. 25%에서 22%. 그러니까 그때 내렸던 걸 올리자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서 부시 때 내렸던 것을 다시 원위치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그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난해에 20억 달러 이상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에 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추가로 세금을 내야지 된다는 것인데 다음 달에 이제 국회에 보낸다고 하고 승인되면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확실치는 않고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성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법인세가 역풍이 될 거다. 누가 투자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워렌 버핏이 부자들이 세금이 올라간다고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상 증명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요. 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지금 보수는 시애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시애틀에서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서 오히려 그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시행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시 보고서고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팩트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한 것은 없고요.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그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입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고 법인세 인상 인하도 어떤 나라는 이미 많이 올렸기 때문에 줄여야지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딱 잘라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지국장이 지금 곧 시행이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됐고 30일 안에 시행되는데 미국 시민이 북한에 방문할 때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무부에서 이제 특별한 그 도장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특별허가 여권을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그 쿠바에 가는 것보다 더 그 강하다고 하거든요. 미국인 쿠바도 갈 수는 있는데 라이센스가 있는 그 관광 여행사를 통하거나 가족 방문 뭐 개인 가능하고요. 종교 활동, 인도주의 활동 그렇게 그 가능한데 지금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매년 200명에서 500명 정도 북한을 그 방문하는데 이게 조금 그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적인 그 민간 그 활동을 막으면은 미국의 그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가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또 이제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그 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그런 얘기를 했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그 뉴욕타임즈에는 크리스틴 안 씨라고 지난번에 그 15개국의 30명 여성과 함께 2년 전에 그 비무장지대 가서
한국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더라. 이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 며칠 만에 풀어졌다는데, 북한 방문 금지는 구소련과 냉전 시대에도 또 핑퐁 외교 시대에도 베트남 전쟁 시대에도 항상 그 나라와 국교는 그 수교가 안 됐었지만 민간 외교의 숨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여러 가지가 쉬워졌고, 그리고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지금까지 돈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끈조차도 채널조차도 없애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그 일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그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의 뜻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토 원비어와 같은 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으로 가면은 아직도 북한의 그 가족이 살아있는지 어쩌는지 모르면서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